태용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거 원래 어떻게 하죠? 다 내려가는 거? 이거 밑에 화살표 누르면 될까요? 화살표? 오케이. 예,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화여대, 제가 다른 대학들은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그 숙명여대도 가봤고, 근데 오늘 이화여대에 와서 이제 강연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대단히 좀 떨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화여대 온다 해서 남성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성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학생들도 있네요. 어떻게 남학생들이 있는 겁니까? 저기 프론티어 저널리즘 스쿨은 공학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왜 오늘 그 이화여대에 오면서 좀 약간 떨렸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이화여대라는 건 저 강복되기 전까지는 이화여전이었죠. 이화여전하면 북한 사람 치고 다른 북한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는가 하면 옛날 민주화 투쟁 할 때 보면 항상 무슨 뭐 고대 학생들 북한 신문에 계속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화여대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다 이화여대는 지난 그 일제 때 이화여전의 이제 후신이다. 그래서 대학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북한이라는 나라, 나라라고 해야 될지, 북한을 이제 초기에 공국을 할 때 여러분 이화여전 졸업생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서 틀을 잡아줬다는 거 아시죠? 아시는가요? 서울에서 그때 이화여전 졸업생들 중에서 좌익 사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에 올라갔습니다. 북한에 올라가서 이제 각 분야 뭐 기자, 저널리즘 한 기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변호사, 뭐 법, 제정 각 분야에 쫙 여성들이 있는데 우리 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외교관에 와서 북한의 외교 털거리를 잡아준 게 누구냐? 이화여전 졸업생이야. 우리 인터넷에도 있어요. 신진숙하고 한번 쳐보세요. 신진숙이라는 분인데 이 여성이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을 여성으로서 이 한국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본 과목을 다 졸업한 여자예요. 남성들도 없을 때 이 여자가 먼저 졸업을.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북한에 올라갔어요. 북한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북한에 아시다시피 김일성이라면 이제 빨치산들이 소련군하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내려오다 나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 소련군이 내려왔지 북한이라는 게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하고 겨루고 하다 나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넥타이는 어떻게 매야 되는지, 구두는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가서 식사할 때 식사 예절은 어떻게 전혀 모르는데 이 신진숙이라는 여성이 김일성이 딱 옆에 붙어서 이 여자는 그때 당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엘리트였거든. 그러니까 다 가르쳐줬어요.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식사 예절할 때는 포크는 어떻게 쓰고, 이거 우리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뭐라든가 좌빵 우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다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외교의 가장 기본 틀거리도 이화여전 졸업생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좀 하자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느낀 것은 북한이란 과연 어떤 실체일까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북한에서는 째마라고 하는데, 이 이슈를 가지고 한국에서 너무 엇갈려요. 바로 이 이념 갈등의 풀에 매매여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북한은 이런 나라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제 극과 극을 이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들을 때는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인식은 뭐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저처럼 북한을 탈북해 온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면 너무 북한을 악마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에 가보고 나면 북한은 그렇게 악마화된 나라가 아니고 거기도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북한에 대한 이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책마다 또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주장이 다 엇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했던 말하자면 스토리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북한에 대한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방금도 이제 언론에 나가서 녹화 촬영하고 오는 길에서 이거 머리칼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데 세수를 못하고 끝나자마자 3시 20분에 끝나자마자 TV조선과 대기하는 길인데 이게 항상 언론에 나가서 이 패널 토론 딱 이렇게 하면 북한이라는 걸 놓고 이제 의견이 상충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대한건축 한국건축협회에 가서 북한의 건축의 특징을 가지고 제가 어제 강연했어요. 강연을 했는데 북한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양시 봤죠? 평양시를 보면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네?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 북한을 찬양하거나 악마하거나 이렇게 하자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진실, 팩트만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를 다 저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재미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평양시 보면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촌스럽습니다. 촌스럽다. 그 다음에 또 네. 이 건축학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어저께 가서 들었는데 북한의 평양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과 한국이 차이 나는 건 뭐냐, 한국은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울시다 하면 서울시에서 어디가 땅값이 비싸고 어디가 땅값이 높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집을 하나 짓는다고 할 때는 과연 이 집을 여기서 주어서 얼마나 많은 이윤이 날 것이냐, 뭐 주택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사무공간이나 주상복합을 지을 것이냐 이걸 다 따지면서 이제 도시를 설계하다 나니까 북한처럼 국가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건설하자라고 내리먹여가지고 딱 진행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학적 견지에서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뭐냐, 상당히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양이 시내 중심이다 라면 평양시 중심의 김일성 광장이잖아요. 그럼 김일성 우리말하면 강화문 광장이죠. 그러면 김일성 광장을 어떻게 배치했냐 보면 김일성 광장의 중심에는 도서관이 있고 좌우에는 역사박물관과 미술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문화적 공간을 여놓는 게 바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 발전의 목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이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는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북한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겠는데 이런 체계로 좀 빨리 좀 해보자. 시간 먹지 않은 북한의 법률적 구조, 정치 행정 구조, 결정 채택 구조, 감시 견제 구조, 세뇌 교육 구조, 신분 구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척단해서 자 해볼게요. 자, 북한의 법률적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의 기초는 뭡니까? 네? 헌법이죠. 그러면 북한의 법률적 기초는요? 사회주의법? 어떻게? 크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모든 법의 출발점 기초는 사회주의 헌법이요. 사회주의 헌법.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식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여러 번 아시겠지만 인류사회라는 게 쭉 역사적으로 발전할 때 보면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왕정 체계에서는 왕이 또 노예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노예 국가 때는 노예주가 결심하면 다 됐어요. 그런데 그게 발전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시스템이 인치로부터 법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성문화된 법을 만들고 왕도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때부터 법치가 시작됩니다. 법치. 그래서 근대 사회냐 전근대 사회냐 우리가 갈로 보는 여러 가지 기술점은 많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근대냐 전근대냐라는 거를 그 시스템이 법치 시스템이냐 아니면 사람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치 시스템이냐 따라서 저는 근대냐 전근대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북한의 법적 기초 모든 법의 출발점은 그러면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냐 이게 아니에요. 북한은
북한은 알다시피 여러분 한국과 더 일반적 정상국과 다른 게 당이라는 게 있어요. 당이 있고 국가가 있어요. 이 당과 국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당과 국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당이 자꾸 국가예요, 북한은. 그런데 당과 국가라고 관계해서 북한에서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당이 국가를 명도하는 이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북한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동상 국가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베트남도 또 중국도 이전 여러분들이 본 소련도 뭐 다 이렇게 공산 국가들은 당이 국가위에 있기 때문에 일당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법률적인 기초에서 헌법보다도 국가보다도 당이 먼저 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도 북한 노동당 규약, 북한 10대 원칙 이런 당 율법이 더 위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일반 공산국가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은 이 당보다 위에 또 뭐 있어요? 이게 뭘까요? 수령. 북한은 수령제국입니다. 당보다 수령이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갑니다. 당 위에 수령이 있다. 수령 밑에 당이 있고 당 밑에 국가가 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 거냐. 이게 이제 잘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화면에 10개명이라는 걸 띄워놓고 북한의 10대 원칙을 이제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동작하는 모든 동작 원리는 당 규약인데 당 규약을 압축적으로 해놓은 요 손바닥만한 책이 있어요. 여기에 10대 원칙에는 이게 말하자면 한국에 말하면 헌법이나 같죠. 이 당의 율적 운동 체계학률 10대 원칙인데 크게 10가지를 규정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이 10가지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거 다 북한의 모든 사회 구조는 여기에 복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써봐요. 이 북한의 10대 원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하고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순서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거 북한의 10대 원칙을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가 만들었는데 김정일이가 이걸 만들면서 왜 분명 10계명을 참고했을 거고 10계명을 보면서 이 순서조차도 바꿔놓지 않았을까? 순서도 그대로 했을까? 이거 저는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0계명이 이렇게 됐죠. 북한의 10대 원칙 세 번째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하고 결사항의해라. 그러니까 절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 절대적인 권력 이것 가지고는 흥정도 있을 수 없고 이거 의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순서대로 좀 뭐 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는데 자. 뭐 7번째, 8번째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이 이렇게 됐어요. 북한에서 7번째, 8번째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7번째, 김일성과 김정일을 따라해서 고상한 동신 도덕적 풍모를 가지라. 결국은 이것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한 거고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보세요. 당과 배려의 높은 정책 작가 실력으로 보답해라. 절대 내가 잘 살려면 수령과 당에 충성하고 보답하는 거로 잘 살아야지 남이 그걸 도둑질해서 잘 살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왜 김정일이가 북한이라는 시스템을 연결할 때 저 10계명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김정일이나 김일성은 이 10계명을 알았을까요? 이런 게 있다는 게. 김일성 일가가 기독교 집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네, 제가 먼저 강의할 것도 없네. 북한 사람 치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별반 없어요. 그런데 김일성은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자본론을 읽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일성은 이 성경책만은 대단히 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가가 외교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더군다나 외가는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외가는 다 목사 장로예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중학교를 창덕학교 다니는데 창덕학교 교장이 자기 외삼촌인데 강진성이라고 외삼촌도 장로고 그리고 북한의 종교인으로서 부주석한 강량욱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의 목사입니다. 김일성의 친척인데 이분도 다 외교표는 다 목사 장로예요. 그리고 친켜는 아버지가 뭐냐 북한에서 김형직인데 김형직은 북한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숭실중학교 지금 한국에 말하는 숭실대학교 전신이에요.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독교가 세운 명신학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학교들에 가서 이제 교훈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김일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 국가 통치를 할 때 바로 공산주의, 막스가 만들어놓은, 막스와 레닌이 만들어놓은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 플러스 바로 기독교의 많은 방식을 가져다가 코피해서 북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도입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게 나와요. 이게 10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번째죠. 여기 기독교인이 있어요? 크리스천? 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독교에서? 천지를 일곱 번째 안식일날 네. 일을 하지 않고 쉬어라. 쉬어라.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 안식일날 교회당 가라는 거 아닌가요?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가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예배드리러 가야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지켜라라는 거는 한 주일 동안에 적어도 하루는 일을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성경도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그러면 북한의 네 번째 보세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상 갖고 구해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결국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알이 4일이 7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하고 틀린 게 뭔가 하면 한국은 월, 화, 수, 목, 금, 5일이라고 토일은 쉬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월, 화, 수, 목, 금 여기까지 일해요. 토요일 날은 뭐 할까 북한은 토요일 날 안식일이에요.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는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정규화 생활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9시에 직장 가면 뭐 하냐? 생활청화해. 교회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죠? 생활청화에서 이번에 난 뭘 잘못했습니다. 뭘 소상 비판, 허상 비판하고 10시부터는 교회에서 성경을 듣는다면 북한에서는 10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하자면 말씀, 교시, 당 정책을 앉혀놓고 쫙 당비서가 읽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한의 모든 운영 시스템은 대부분은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방식을 많이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법률적인 구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순서는 김일성, 그 다음에 북한 당, 규약, 율법, 그 다음에 사회주의 헌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면 제가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김정은이가 그 20대에 그렇게 좋고 뚱뚱한 놈이 그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끄느냐 이거예요. 예? 그저 2009년까지도 북한에서 김정은이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김정은의 2009년대 후계자를 명백인데 2009년대 후계자를 명백 때까지 김정은이 나도 몰랐다. 왜? 김정은은 북한에서 살지도 않았고 공부도 안 했어요. 아이 때 멀리 스위스에 보내가서.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에 지금 여러분 한번 김정은의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김정은 주변에 김정은이 또래가 없어요. 같이 다 가서 유치원, 중학교, 뭐 대학 같이 다닌 또래가 있어야 뭐 같은 또래들끼리 뭐 딱 폼 잡고 나가겠는데 북한에서 살아본 경력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주변에 있는 건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네?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아버지가 오늘부터 넌 날 이어받아 라고 턱 정상 자리에 딱 앉혀놓으니까 그대로 동작이 되잖아요, 북한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견지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젊은 녀석이 올라갔으니까 밑에서 갑자기 후계자로 올라갔으니까 그 밑에서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이번 기회에 한번 저거 좀 뒤집어 엎자. 왜 이런 움직임은 없느냐. 당연히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권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저 젊은 애 저거 애순이 같은 거 한번 뒤집어 엎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세상에 알려지도 않았다는 사람 2009년까지 모르던 사람들 갑자기 지도자 자리에 얹혀놓으니까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외부 세계에서는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수십 년 동안 북한에서 주민들을 향해서 세뇌 교육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그저 턱자리만 누구 올려놓으면 정상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결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김일성이 만들어놨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 신뢰를 이제 쉽게 좀 이야기할게요. 북한에 국회라는 게 있어요. 최고인민회의 국회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국회 최고인민회의가 며칠 열릴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며칠 가입니까? 상상해보세요. 며칠? 6개월? 1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이쯤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구조다. 그러면 북한의 국회에는 며칠 열릴까? 한 달. 한 달 3일? 일반적으로 북한은 하루, 1년에. 혹은 2번 열 때면 1년에 2번 하면 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게 북한에 외국인들이면 국회 청사에 갑니다. 그 대사들이면 신입장을 국회 최고인민회 청사에서 봤는데 국회 가면 사람 없이 조용해. 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국회의원들 앉아있는 최고인민회 우석 자리인데 평소엔 이 자리가 다 비어있어요. 회의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국회가 입법 활동을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사람 안 하고 조용하네 1년 12달. 제가 이제 밝혔죠. 북한에서 입법 활동이 필요 있을까요? 단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북한에서 여러분들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 아니 그러면 국회가 입법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안 한다면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참가해서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최고인민회에서 뭐 법을 하나 채택한다. 뭐 하면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좀 통과시켰습니다.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손들어 주시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쫙 내려치하고 쫙. 이게 무슨 군대에서 손들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걸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궁금하죠? 저런 완전히 고수기 같은 국회를 운영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저걸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북한은 우리가 초보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개념이나 이런 게 북한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실례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의 외교관들이니까 해외 나갈 때는 저 같은 사람은 자식들을 데리고 외국에 가. 자식들 데리고 외국 가면 북한에서 매 1년 12달 김일성에 대한 그런 세뇌 경험을 받다가 갑자기 외국에 가서 영국학교 들어가고 영국 대학 들어가면 애들이 갑자기 놀라는 게 이게 뭐 와 세상 듣지 않던 소리들 다 듣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북한 애들이 자유민주주의, 인권 뭐 이런 듣지 않던 소리들 많이 듣다가 이제 북한에 옵니다. 오는데 북한은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한 개 대학 학급이라고 칩시다. 학급이라고 치면 네 개 대학 학급은 북한에서는 이게 하나의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돼 있잖아. 대학에 오면 저도 대학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면 이번 학기는 뭘 배울까? 쫙 이거 도대체 여기서 어느 게 좋은지 뭐 어느 교수님이 잘하는지 어느 교수님이 점수 잘 주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북한은 선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3학년 1반 뭐 영어과 하면 영어과가 1년 12달 월요일날 첫 번째 강의는 뭐 두 번째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수업 시간 되면 교실에 와서 딱 강의 끝나면 가. 이렇게 교실이 그 자기 취향에 따라서 뭐 첫 강의는 난 정치경제학, 나는 뭐 부동산 이렇게 갈라앉을 학급이 군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군사단이기 때문에 이걸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자를 뽑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북한에서는 이것을 청년 조직일 경우에는 청년동맹 비서라고 하고 행정 책임자는 학급 반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직을 뽑는데 이거 외국에서 공부한 애가 중학교 졸업하고 온 애가 대학에 척 들어가 앉았어. 근데 우리 친구의 애인데 외국 가서 잘 먹다 나니까 북한 애들보다 키도 크고 덕지도 이만해. 근데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쁘니까 뒤에 앉으면 칠판이 북한에서 이렇게 칠판이라고 하는데 흑판을 애 앞에 이렇게 와 앉아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제 학급을 새 아이들이 들어오면 꾸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학급반장을 임명해야 되고 청년동맹 비서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들어와서 회의를 해요. 북한에서는. 자, 우리 1학년 1반 오늘 다 모였는데 우리 1학년 1반 청년동맹 비서를 오늘 선거하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년동맹 비서를 선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교원이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자란 애들은 딱 한 애가 선다. 예, 집행부의 보안을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앉으시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무개 동무가 집행부의 보안을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집행부의 보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급 청년동맹 비서로서는 선생이 뭐 김희숙 동무를 추천합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동무들은 손 들어주세요. 손 반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이 동무가 지금 이게 하는 거야. 이게 북한에서 계속 IP부터 진행되는 공정이거든. 그런데 동의하는 동무들은 손 드세요. 그러니까 쫙 들는데 애한테 제일 덕지만한 놈이 가만히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보니까 이거 안 되니까 애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북한에서는 이거 안 된다는 건 모르는데, 그죠? 드세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상해서 가만히 있다가 아무개 동무는 이 자리 희숙 동무를 청년동맹 비서로 선거하는데 찬성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유럽에서 공부하다니까 유럽식으로 얘기해. 저는 부동무하고 생활해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그럼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일이 만약 대학에서 이거 북한에서 비상사고입니다. 왜? 이거 해이록을 정면서 상급 조직에 보고해야 되는데 한 명이 이건 기권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찬성 반대 기권인데 기권했다 하면 그 왜 기권했냐 이유를 밝혀 보고하고 얘는 일생 북한에서 꼬리딱지가 붙는다는 건데 정치 생활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얘는 이게 붙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무들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야 너 외국에서 와서 잘 몰라서 그런데 너 무조건 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손 들어야 되는 게 또 맞서는 거야. 아니 선생님 이거 난감해. 말이 듣질 않아. 그래서 제 친구 옆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지금 일하는데 아이고 아무개 아버지입니까? 예. 빨리 학교 와주세요. 왜? 이거 빨리 회의를 끝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또 버티고 안 들었대. 그래서 달려가서 아버지 첫 반응이 뭐였을까요? 기싸움을 딱 때리는 거야. 야 이놈아 이 정신 나갔지 그거 안 들면 어떡해. 들어 무조건. 그 얘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 들었어. 그런데 더 우스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가지 화제거리가 됐어 우리 친구들 속에. 그래서 그 집에 술 먹으러 갈 때마다 덕지만한 놈인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야 이놈아 너 아직도 그 회의 때 이렇게 반대하거나 또 뻗치고 이러고 하니까 제가 그때 잘 몰라서 그랬죠. 그저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북한은 아이 때부터 북한은 소학교 2학년 때 선언단 조직에 들어갑니다. 선언단 조직 9살인데 9살에 이렇게 넥타이 매잖아. 유럽에서 피어내려 선언단 넥타이 조직을 매서 들어갔을 때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할 때 이런 걸 숙련시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선언단 분단위원장으로 아무개 동무를 추천하러 갑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하는 분들 손들어.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아이 때부터 이거 계속 오랬다 내렸다 여기만 습관되기 때문에 반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신기하죠?